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인 사태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 국회 차원의 징계는 허지부지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21대 국회, 그때까지 아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 정치적으로는 유야무야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 반면에 이 수사,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것과 별개로 진행이 되겠죠. 자, 오늘 국민일보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김남국 거래 내역 요청에도 안내, 그래서 국회 징계 미뤄졌다. 국회 윤리자문위 활동 기한 또 연장을 했고, 거래 내역 오늘 30일까지 내야 할 것, 윤리자문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김남국은 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을 어제 원래 내리기로 했는데 결론을 못 냈고, 이것은 김남국이 거래 내역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윤리자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남국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지금 활동 기한이 있었는데 또 다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내냐 안 내냐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다. 김남국에게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원래 이거 한 달의 그 자문 기간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달을 더 보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도 또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데 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죠. 자문위원회에서 이 결론, 어떤 입장을 내면은, 윤리특위의 그 소위에 가서 또 심의를 하고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하고, 그것이 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또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39건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결론을 내린 건 단 4건이고, 그 4건 중에서 지금 실제로 처리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한 게 국회 특위 차원에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김남국 건도 그냥 그 앞에 윤미향도 지금 이 제명이 결론이 나왔죠. 자문위원회에서. 근데 그대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도. 자, 김남국도 똑같이 가겠죠. 다만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김남국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짐작하기 어려운,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이해충돌,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이냐, 아니면은 김남국이 계속 이렇게 빼돌리려고 애를 썼던 그 돈이 대선 자금 세탁용이었느냐, 이 부분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국회 차원에서 제명을 하고 이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런 거 외에 이런 민주당, 특히 민주당은 이런 문제는 별 관심이 없고, 김남국 코인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우리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수사 결과 이재명과 연결이 되면은 또 한번 난리가 나겠지만은, 일단 김남국 문제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신 이 괴담 퍼뜨리기, 그 공포심 조장하기, 국민에게, 거기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수 처리된 물을 방류하는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이 다가오면서 더 노골적으로 괴담, 선동, 왜곡, 또 공포심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안심하고 생선회를 드셔도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생선회 먹방을 하고 있고, 또 이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참외도 먹방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슈 여야 충돌해서 계단 막혔다, 참외 해식
한 총리, 여당, 횟집 해동, 김기현은 성주 찾아 참외 400바스 주문, 또 한쪽에서는 오염수 맞겠다, 연쇄 단식, 야당 윤재갑 이어 우원식, 이정미 동참,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또 범국민 집회를 열어서 또 소동을 벌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재명은 핵폐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있죠. 말 정말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말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흠집을 내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한번 방어를 해볼까, 온통 그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를 했던 사람이 제1야당 대표가 문제 해결, 어떤 과학자들의 뭐 말에 좀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본을 향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는 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약수터냐 자꾸 마시게. 지금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그 정제된 물, 후쿠시마 오염수라도 다 걸러내고 정제된 물은 뭐 마시라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뭐 마시는 물이냐 약수터냐, 후쿠시마가 약수터냐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고 전국에 집회 참가 독려를 하고 앞으로 장애 투쟁의 총력전을 펼치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이 집중할 건 핵 오염수 투쟁이다. 핵 오염수, 핵자를 붙입니다. 핵 오염수 투쟁이다. 정기국회 직전까지 매주 전국 순회 집회를 열어도 부족할 지경이다. 완전히 무슨 뭐 대목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7월달에 전국을 돌면서 바닷가를 돌면서 또 뭐 집회를 하겠다. 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실제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지금 말한 대로 정기국회 직전까지 매주 전국 순회 집회를 열어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만큼 이 선전, 그러니까는 왜곡을 하고 선동을 하고 공포를 유발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기국회 때 이것을 또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뭐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그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해 왔던 것인데, 오늘 조선일보 6면에 이 기자 수첩이 하나 실렸습니다. 기자 수첩. 기자들이 칼럼을 쓰는 형식으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신문에 그 게재를 하죠. 이 기자 수첩 보시면 조선일보 6면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왜 단식 좌파는 국회 앞에 깔았을까? 김상윤 정치부 기자 수첩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총선 앞두고 선명성 경쟁 아닌가?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보여주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 오염수 맞겠다, 연쇄 단식, 윤재갑, 우원식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이재명이 여기 지금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하는 대로 그것을 막 뒷받침해서 나중에 공천 받아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진정 정말 이것이 내가 단식을 할 정도로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면은 일본 가서 단식해야죠. 일본 가서, 일본이 방류를 하니까. 자, 지금 속속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일단 단식은 이 기자수첩 내용입니다. 단식은 우리 정치권에서 상징성 있는 행위다.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서 과거의 단식은 정부의 행동을 바꾸고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민주화로 가는 길을 닦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 5월 당시 전두환 정권에 항의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23일간 단식에 나서 세력을 결집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단식인데 자기도 희생하면서, 그러나 이번 야당 의원들의 단식은 여러모로 이상하다. 참 좀 수상한 단식이죠. 단식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식에 돌입한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철회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우리 국회에서 단식한다고 일본 정부가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오염수 방류를 멈출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이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죠. 뭐 고체화 시켜가지고 뭐 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땅 밑으로 매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중에서 검토돼서 결론 낸 게 방출인데 그러면은 해양 방출인데 일본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연구해서 한 거를 지금 우리나라 국회 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단식한다고 그걸 바꾼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정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기자수첩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꼭 단식을 해야 한다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차라리 일본 총리 간저 앞에서 단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지 일본 국민들도 조금 뭐 알게 되고 한국에서 반대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지금 한국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 발표인데 우리 정부가 이미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입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입장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확고한 입장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 이것도 수차례 밝혀왔는데. 자, 그런데 뭘 또,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 발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게 나왔죠.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냥 무대포로 방출하는 걸 분명히 반대하는 거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규제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이 입장이 문재인 때부터 이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야권의 단식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벌여지는 선명성 경쟁이 아니냐 말도 나오고 단식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얻기보다는 이 당 지도부에 보여주고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는 것이다. 지금 야당의 단식은 문제 해결보다는 자극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여론에 호소할지 어떻게 하면 여론에 호소할지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에 또 이재명은 그러면 왜 이럴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고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단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재명은 왜 이것을 막 독려를 하고 막 하고 있을까? 본인의 방탄 때문이죠. 지금 7월 되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인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말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영장실질심사 법원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 방탄을 또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슈를 막 뭐 후쿠시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본인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부담을 갖도록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부담을 갖도록 만약에 이렇게 이 7월 달에 정부와 완전히 대치되는 이 각을 세운 상황에서 본인이 구속이 되면은 이거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내가 지금 후쿠시마 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니까는 이제 나를 구속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을 막 씌우기 위해서 지금 자락을 까는 겁니다. 자락을 깔아서 뭐 삭발도 하고 전국을 돌면서 집회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자, 불체포 특권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일종의 쇼를 벌였죠. 자, 그리고 김원경 혁신위에서 이 포기를 서약을 하라. 전체 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서약하자. 이렇게 하니 이 일부 지도부에서 완전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동아일보 6면 관련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입니다. 혁신이 의견 수용한다더니 야당 지도부 불체포 특권 포기 유보적 뭐 다 예상됐던 겁니다. 혁신의 1호 쇄신안 존중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형식 절차 초과론이 필요하다. 이 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내 친명 비명 구분 없이 부정적이다. 그리고 혁신위원들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래. 비꼬기도 했다.
건칠성 수석 대변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 체포 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당론으로는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해 이거였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해. 이재명은 쇼를 위해서, 이재명은 벌써 그 불체포 특권을 향유를 했고, 쇼를 위해서, 그리고 또, 포기하겠다고 뭐 몇 번이나 국민에게 약속하고 나서 불체포 특권을 향유를 했는데, 그것은 쇼 하는 거지만, 우리 일반 국회의원들은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구속돼 버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 한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 자체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 어차피 당론은 안 정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를 지금 건칠성 수석 대변인이 마치 큰 뭐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당론 투표 안 하겠다. 부결 당론 투표 안 하겠다. 원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위원들이 너무 정치권을 모르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말까지 나왔고, 한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당장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을 정치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뭐 정치 수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윤관석 그 이성만 체포동의안 그 제출 설명을 하면서 20명 이야기를 못 박았죠. 돈 봉투 받은 자들 20명.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줄줄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그래서 돈봉투의 주범격인 송영길이 발끈해서 이심송심이라고 하던 이재명까지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투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 본인들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은 결국은 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으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부 세력이 이탈을 해서 소위 제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제3지대 정당, 우리 헌정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성공한 것은 유일하게 안철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국민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이 만들어서 약 한 40석 가까운 그 호남을 중심으로 그런 득표를 했던 총선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안철수의 개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그전에 뭐 어떤 새정치 이런 것을 표방을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몰이를 한번 했었죠. 인기몰이를 했었죠. 뭐 안철수 신드롬, 뭐 안철수 현상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그 실험도 깨졌죠. 실패했죠, 사실상.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철이 다가오고 민주당이 인기가 없으니까 특히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제3지대 정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반민주당, 비국민의힘, 신당 창당 본격화. 그래서 정치권 재편 신호탄 되나? 금태섭이 추진하는 성찰과 모색, 뭐 대변인의 봉다로 각대중 영입, 필명이 봉다로고, 이름은 각대중인데 편의점 주죠.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대변인으로 뭐 영입을 했고, 뭐 몇 사람을 또 끌어들였고, 또 한 축은 양향자, 원래 그 민주당 출신 의원이었죠. 양향자도 한국의 희망 창당을 했는데 안철수 캠프 출신 최진석 교수도 나오네요. 최진석 교수 등 참여. 자, 정치권에서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여야에서는 신당에 갈 의원들 없을 것 이렇게 하는데 뭐 신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당층이 지금 늘고 있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 결과 무당층 비율은 29%, 국민의힘 35% 지지, 민주당 31% 지지율과 비슷하게 무당층이 있다. 그래서 신당 추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
합리적 주장에 설 곳이 없다. 이건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논리로 지금 신당을 만들어서 뭐 40석도 자신한다, 50석도 자신한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당청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무당청이라기보다 무관심청, 정치의 무관심청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무관심청은 이 총선이 진짜 실제로 실시가 되고 바로 직전에 가면은 또 당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관심청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정치에 관심을 둔 이후에 당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무당청이 본인들의 것이냐, 제3지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것은 착각이라는 이야기죠.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 철이 돌아왔으니까는 판을 버리는,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닙니다.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릴 기사는 이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적폐청산 주역 특검 박용수 구속 기로에 서다. 대장동 수사 1년 9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 돕는 대가로 200억 약속받고 8억 원 실제로 받았다. 가짜 수산업자에게는 외제차 빌리고 주가 폭락 사태 라더기원의 자문역을 했다.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박용수의 민낯.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 이렇게 불렸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중수부장 이 거치면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를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를 했죠. 특검. 이 특검을 그때 추천한 인물이 박지원입니다. 그 박지원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특검을 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아왔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 사법 처리로 이어졌고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결정적 계기를 만든 인물이 바로 박지원이 특검으로 청거한 박용수였다. 그런데 박용수도 본인이 무슨 뭐 정의의 사도처럼 그 행동을 했지만은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본인이 뒤는 구린 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용수에게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지금 좀 앞으로 논쟁이 될 기사인데 일단 제가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다른 언론도 다 보도를 했는데 연합뉴스가 주로 이 팩트 중심으로 보도를 하니까는 연합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문재인 간첩이란 걸 국민이 몰라. 문재인은 간첩인데 그걸 국민은 모르고 있다. 자, 그냥 일반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검찰 출신이고 지금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벌어질 텐데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특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공동으로 국회위원회가 내서 토론회를 하나 열었는데 토론회 주제는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입니다. 여기 토론자로 박인환 위원장이 참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했죠. 그리고 경찰로 넘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인환 위원장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은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 원래는 그 금년 말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
그 위원장은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을 받는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경찰제도 개편의 적임자냐, 당장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박용진 그 의원은 비문이죠. 비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뭐 친문 이런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친문 쪽에서 이 박인환 위원장의 문재인 간첩 발언에 대해서 비교적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체성 논쟁, 이념 성향에 대한 공방, 이것이 불이 붙으면은 확산되면은 총선을 앞두고 이익이 될 게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 친문 쪽에서 이 논쟁은 확산되기를 꺼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인환 위원장이 간첩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정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간첩, 북한 간첩 그런 것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썼고 북한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간 딱풀이였습니다.